공동주택의 공시가격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국회 이전 호재 등이 있던 세종은 전년 대비 70%나 급등했습니다. 국민 과반이 LH 땅 투기와 연루된 광명시 흥지구의 신도시 지정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같은 신용 등급을 보유한 국가보다 높아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도 대한민국 GDP 전년보다 2계단 오른 10위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9위도 넘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이 과열되며 시세가 급증한 게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세종시의 공시가격 전년 대비 70.76%나 급등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가격 서울을 앞질렀다고 하는데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기준 19.08%, 22.7%가 올랐던 지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서울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조금 웃도는 19.91%를 기록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강남 3구의 상승률은 서울 평균을 밑도는데 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 상승률은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는 점입니다. 노원구는 지난 한 해 동안 34.66% 상승했습니다. 서울 평균의 1.8배에 달합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시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세종시는 70.68%의 상승률을 기록, 1년 새 폭증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지난해 국회 이전 호재 등으로 집값이 폭등한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세종시는 공동주택 중위 가격에서 서울을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4억 2,300만 원, 서울은 3억 8천만 원입니다. 특정 지역의 중위 가격이 서울을 앞지른 것은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처음입니다. 서울경제TV가 NH농협 올백 자문센터에 의뢰한 결과 1가구 1주택자라도 세종시 아파트 보유자라면 2배 이상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 세롬동 새뜸 10단지 더 샵은 공시가격 4억 6천만 원으로 보유세가 99만 8,40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변동된 공시가격을 반영하면 7억 8,500만 원가량으로 보유세는 216만 4천 원까지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세금보다도 집값이 훨씬 급등한 만큼 집주인이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관측합니다. 대부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세금에 대한 많이 오를 거라는 그런 생각들은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분해야 될 다주택자들은 거기에 대한 전략들도 좀 세우고 있긴 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택을 처분한다거나 하는 것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광명시 흥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도시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7.9%,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34%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 광주, 전라, 부산, 울산, 경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철회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만 유일하게 부적절 응답이 적절을 상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20대, 또 40대, 60대, 50대의 순으로 지정 철회가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고발된 시흥시 의원과 광명시 공무원 등 피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파장이 커짐에 따라 광명시 흥신도시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급기야 7천만 원도 넘어섰습니다. 가상화폐 하루 거래 대금은 코스피를 추월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의 이상 과열 경고에도 상승세는 걷잡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을 넘어서며 또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전날 오전 한때 비트코인은 한 개당 7,1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같은 시각 국내 주요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 대금은 전날 오전 3시 기준 총 16조 6,947억 원으로 코스피 일평균 거래액 16조 459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지난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에 서명하며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테슬라와 페이팔, 스퀘어에 이어 중국 IT 기업 메이투 등 글로벌 기업들이 비트코인 투자와 결제 수단 허용 계획을 밝힌 것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업계의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옹호론자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중개업체 보이어저 디지털의 스티븐 에이를리 최고 경영자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개수가 한정돼 가상세계의 금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거품이 곧 꺼질 것이라는 비관론자들의 경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국세청이 비트코인으로 재산을 은닉했던 체납자들의 출금 청구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2,416명으로부터 366억 원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재산으로서 지위가 분명해짐에 따라 국세청은 여러 거래소의 체납자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수집, 또 분석해 강제 징수에 나선 겁니다. 체납자들은 가상자산 몰수로 코인 지갑의 현금화가 어려워졌지만 가상화폐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코인 처분 대신 현금을 조달해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천만 원을 돌파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어제 7천만 원을 돌파하며 연내 1억 원 돌파라는 낙관론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이후 국회에서도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야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또 국회 조사 유야무야 넘어가는 건 아닌지 비판적 시각도 함께 나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공직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자체 전수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공직자와 그 가족들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부 조사를 실시했고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우 투기 의혹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등 잦은 신고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자체 전수조사를 놓고 아직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며 의원 300명 전수조사를 국민의힘에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하는 것을 보고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개발 정보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당이라는 입장인 겁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개발 계획 관련 상임위에 소속돼 있을 뿐더러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개발 호재를 누구보다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성에 대한 여야 차이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개발에 대해서 누구보다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이번 그 LH 사태와 관련된 투기 사태에서 이 조사 범위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땅 투기 관련 조사가 범국가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국회는 이번에도 이슈몰이만 하다 빠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채 금리가 동일 신용등급 국가보다 높아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금융 또 외환 시장 변동성이 커진 만큼 외환 건전성 협의회를 신설해 대응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 주제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외 분야 실물, 금융부문 동향 점검 및 대응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신설되는 외환 건전성 협의회는 금융기관의 외화 건전성 관련 정책 방향 협의, 또 조정의 중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차원에서 상반기 중에 정부 차원의 로드맵도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맹점주들의 고발로 편의점 미니스톱 본사의 더러운 배송 박스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니스톱은 배송 상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항의의 표시로 박스를 돌려보낸 가맹점주들에겐 물건을 받은 걸로 매입 처리하겠다는 협박성 통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다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배송 박스 위생 상태 논란이 일자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던 미니스톱. 이번에는 앞과 뒤가 다른 행동으로 가맹점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들이 위생 상태에 대한 항의로 박스를 본사로 돌려보냈는데 돌아온 것은 물건을 받은 걸로 하겠다는 본사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미니스톱은 제품에 불량이 없다며 임의적인 훼손건이 발생할 경우 훼손된 상품에 대해 점포에 매입 처리됨을 알려드린다고 통보했습니다. 위생에 대한 시정 조치에 대한 언급은 일절 않고 박스 위생에 대한 부분을 점주가 알아서 하라며 책임을 돌린 겁니다. 논란 이후 배송상자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공식 입장과는 판이하게 다른 태도인 셈입니다. 가맹점주들은 배송 박스의 위생 상태가 제품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심각했다고 주장합니다. 상자를 살펴보면 오랜 기간 세척을 하지 않았는지 검은 때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미니스톱 본사는 이 박스로 식료품과 위생용품을 담아 점포에 배달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이런 배송 박스가 한 점포에 10여씩 들어오는데 더러운 상자 탓에 점주들은 매일 1시간가량 모든 상품을 닦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문에 똥까지 묻어갖고 들어와요. 단지 먹는 음식 물건 담아오는 박스에 좀 깨끗이 씻어서 보내달라고 간단한 거거든요. 위생 상태를 본 소비자들은 불쾌함을 표하며 제품 구매를 포기하기도 한다고 토로합니다. 포장지도 아이들이 입에 갖다 댈 수도 있는 거고 손님들도 손이 더러워진다고 그 항의를 합니다. 점주들은 위생을 책임져야 할 편의점 본사가 오히려 위생을 게을리해 브랜드 이미지를 하락시키고 있다며 본사에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입니다. 코스피 오늘 미국 국채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좀 변동성을 보였고요. 전일보다는 소폭 빠지면서 거래를 마치긴 했습니다. 오늘 시황 점검해 보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 간단하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최근 가격 많이 올랐죠. 철광석, 비철금속 관련해서 관련 업종 전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선 하나금융투자증권 연구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구원님, 오늘 시장 리뷰 그리고 전망 함께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자 국내 증시는 약보합 마감을 했고요. 일단 17일 예정되어 있는 미국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좁은 변동폭을 수반한 장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금리에 민감한 상황이고요. 시장 참가자들은 FOMC를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다소 강해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만약 미 연준이 시장 예상 대비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피력한다면은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레벨 부담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 빅 이벤트 FOMC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철강 업종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이게 철광석 가격, 원자재 가격 올랐다는 얘기들은 이제 주변에서 쉽게들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업계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최소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그 철강 업종이 가장 좋았던 시절의 실적에 근접하는 아주 좋은 실적이 나올 걸로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9년서부터 뭐 브라질에 지진 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 원자재 가격 급등한 부분들을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할 수 있을까? 즉 철강 업체의 실적 개선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솔직히 그 작년 한 중반 정도까지만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제 코로나 정국을 맞이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돈이 풀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엄청난 그 경기부양책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시중의 가수요하고 이제 비축 수요가 엄청나게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것보다도 제품 가격이 오르는 폭이 훨씬 더 큰
이제 마진 스프레드 개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올해 상반기 실적에 반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저희 대표주인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4분기 실적 그 발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분기 관련된 실적 시장의 기대감은 한 연결 실적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한 1조 1천억 원에서 한 2천억 정도 나올 걸로 지금 봤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들은 거의 최근에 뭐 1조 4천억에서 5천억까지도 지금 이렇게 많이 상향되는 많이 올라갔네요. 네,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2분기에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나타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해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그 저희가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1천억 원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시장에서 보통 예상을 하셨는데 최근에 나온 레포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천억 수준에 근접하는 이런 수준의 레포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전반적으로 그 실적 시즌에 대한 그 기대는 높여도 크게 문제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주가를 봐야 되잖아요. 언제나 투자자분들께서는 기대감도 있고 좋아질 것도 아는데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그 첫 번째는 올라온 게 아직도 싸냐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그 철강업종 자체가 사실 재미없고 무겁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사실은 코로나 때 기준으로 포스코가 이제 15만 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30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 PBR 기준 이제 주가 순자산 비율로 따지면 이제 0.6배 정도 지금 아직도 수준입니다. 한참 모자라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흔히들 저희가 이제 뭐 테슬라 같은 이제 성장 산업만 보다 보니까 이 성장주들은 이제 고밸류에이션에 익숙해져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철강업종 같은 경우는 야 0.6배도 이건 좀 과하다 뭐 이런 시각도 좀 있으신데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좀 더 상승 여력을 열어두셔도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절대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낮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적 개선이 결국 이제 그 어떻게 시장 컨센서스에 반영이 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자체가 정당화되는 레벨로 이렇게 왜냐하면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매크로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뭐 인플레이션 기대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재 랠리를 견인하는 그런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속에서는 동일한 실적이라도 밸류에이션 자체가 계속적으로 리레이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 1,000억이었을 때 예전에는 시가총액이 뭐 1조였을지라도 이렇게 매크로 환경이 좋아? 이렇게 인프라도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해? 이런 어떤 매크로 환경이 연출이 되면 똑같이 1,000억을 벌어도 이게 2조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하는 얘기죠. 지금의 환경은 투자가 여러분들께서 약간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을 고려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편안하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뭐 잘 나가는 산업에 20배 펄을 주는데 철강은 굴뚝산업 재미없어 7배만 줄 거야라고 했다가 분위기 좋아졌는데 한 11배 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여력이 있다. 그리고 실적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리고 조금 더 기대감을 갖는 건 지금 사실 오늘 조금 전 채권 금리가 미국 10년물이 1.62 정도 되더라고요. 실시간으로. 이거 올라가면은 나스닥 떨어지고 다우는 또 잘 가잖아요. 맞습니다. 다우하고 같이 가는 게 철강 업종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지가 되는 걸로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중국의 철강 가격하고요. 금리랑 그러면 똑같이 갑니다. 근데 단순하게 딱 한 번 예외가 있었는데요. 그 2013년도에 이제 그 유럽 사태가 진장이 되면서 금리가 단기에 정말 엄청나게 튈 때. 근데 지금의 상황은 만약에 이제 금리가 미친 듯이 튀어가지고 야 이제 긴축할 거야, 글로벌 긴축할 거야. 그러면은 철강 업종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 어떤 금리 레벨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어떤 그 정책 공조를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당분간은 이런 인플레이션 기대감과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 즉 금리 상승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대감들을 충분히 계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2년 동안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안 올린다라고 테이퍼링 없다라고 얘기는 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 맞겠다. BOJ도 한마디로 시장 환경은 굉장히 여전히 좋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게 탄소 배출권이나 환경 관련 비용 부담 이런 우려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철강업종 주가는 좀 어떻게 저희가 바라보면 되는지 마지막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산업 자체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는 분명히 맞지만
단기 이슈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상향 기조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단기적으로 크게 걱정할 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탄소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화석 원료 사용량에 부과되는 탄소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아직 뭐 저희도 지금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세 번째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유럽에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부분인데 먼저 이제 그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서부터 제3차 탄소 배출권 거래가 실시가 되는데 원래는 이게 유상할당 비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체한테 이게 탄소와 관련된 배출과 관련된 할당량을 부과하는데 그 지난 2차에는 이제 3%를 하다가 이번에 10% 늘어났어요. 유상 예. 비율이.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야 되는 비율이 늘어났는데 다행히도 철강 업종은 올해 예외 부분입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와 이번 올해가 아니라 이제 3차 그 어쨌든 탄소 배출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예. 저희가 이제 비용 증가 관련해서는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뭐 탄소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든 뭐 지금 논의 단계니까 저희가 우려할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탄소 국경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국하고 유럽에 수출하는 부분은 약간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죠. 저희가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미국이나 유럽에 하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때 그 막아. 관세 때문에 해서 이미 많이 줄여놨고 거기에다가 미국이랑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는 지역들의 철강사들, 즉 남미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그 터키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데 대비해서 그 경쟁자 대비해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국내 철강사들이 과연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경쟁력이 없을까?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자체 철강사 대비해서는 원가 경쟁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수출 경쟁자들 대비해서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투자가분들이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어떤 사이클을 충분히 즐기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다음에 한번 저희가 시간이 되면 오늘은 네.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네. 그냥 돌발 질문이긴 한데 네. 포스코 주가 30한 4만 원, 5만 원 정도 찍었을 때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어때요? 아, 예. 예. 불러주시면 반드시 출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 이 무거운 종목이 네네.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네. 사이클 한번 점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윤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 철강업종 전망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속에서도 선방한 한국 경제, 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 규모를 넘어오게 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전망치 기준 대한민국의 명목 국내 총생산 GDP는 1조 6,240억 달러로 11위인 러시아를 제치고 세배 10위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9년 12위보다 2계단 오른 순위로 2018년 이후 2년 만에 세계 10위를 탈환하는 겁니다. 특히 10위 탈환뿐만 아니라 사상 처음 9위에 오를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망치 기준 명목 GDP는 1조 6,200억 달러의 캐나다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있는 수준이어서 실적치에 따라서 9위를 차지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에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본 고객이 2만 9천 명가량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은 고객 수는 은행별로 2천 명부터 최대 9천 명까지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 뒤 신용이 개선된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시중은행 중 3곳은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 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해 상반기 중 고객 안내 가이드라인 등 통일된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기아가 첫 번째 전용 전기차 EV6의 내외부 모습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내연기관 모델의 디자인적 요소를 전기차에 맞게 다듬었다고 하는데요. 친환경 소재와 첨단 디스플레이 등 아이오닉5와 테슬라 모델과의 공통적인 부분도 담겼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공개된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 EV6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내외장 디자인이 전기차에 맞게 재해석됐다는 점입니다. 기존 기아의 상징이었던 타이거 노즈 그릴은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로 바뀌었습니다. 엔진이 없어 연소와 냉각 과정이 생략되는 전기차에 맞게 그릴의 역할이 작아진 겁니다. 여기에 전자픽셀에서 영감을 받은 무빙라이트 패턴이 주간 주행 등에 적용됐습니다.
실내에는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됩니다. 운전자 전면에 계기판과 첨단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위치하는데 물리적 버튼이 최소화됐다는 점에서 테슬라와 공통적입니다. 또한 아이오닉 5와 마찬가지로 실내는 폐 플라스틱 재활용 등의 친환경 소재로 채워졌습니다. 기아는 이날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도 처음 공개했습니다. 이는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이라는 의미로 서로 대조되는 조형과 구성, 색상 등을 조합해 미래의 지향적인 이미지를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엠블럼과 디자인 철학이 담긴 EV6는 오는 30일 디지털 월드 프리미어에서 공식 공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최근에 급락하자 서학개미는 매수세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순매수 결제액은 1억 8,906만 달러, 한화로 약 2,143억 원이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1월 900달러를 돌파하며 이른바 천슬라를 바라보는 듯 했는데 3월 5일 장중에 539달러까지 떨어진 바가 있고 미국 현지 시간 기준 12일 693.73달러에 거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